신호 위반을 해서 교통경찰한테 걸려가지고 딱지를 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이 좀 없으니까 3만 원짜리로 안전벨트 미착용을 해달라고 이렇게 상대가 원하는 대로 이제 해줄 수 없는 경우에 조정하고 깎고 흥정을 해야만 하는, 협상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원을 말해봐. 카트나 레이건 때 대통령의 대테러 자문역을 한 이 시대 협상은 최고 전문가 허브 코엔이 쓴 책 협상의 법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직무상, 금융, 사기, 사고, 민원, 그리고 노동조합 갈등, 노동 분쟁, 또 건설 회사에서는 수천억 원어치의 어음을 막느라고 협상을 적지 않게 해 왔습니다만은 이 책을 보고 반성도 많이 했고 지침으로 삼았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 협상의 법칙을 잘 익혀서 골치 안 아프게 인생을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로스켓식들은 협상을 자기중심적으로 놓고 무슨 수로든지 이기고 보려 합니다. 뻐가면 화도 내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하고 공갈도 칩니다. 이러한 공갈이나 꼼수는 D급들의 수법입니다. 한자로 협자는 힘 역자가 3개가 있고요. 열십자가 옆에 붙어 있어서 힘이 가장 중요합니다. 10가지 정도로 간추렸습니다. 협상에서 가장 큰 힘은 상대가 경쟁에 빠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경쟁자, 라이벌, 비한세력, 대체세력, 이 제의이죠. 상대가 독점적인 지위, 독재자 지위에 있을 때 협상에 들어가면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 신뢰, 내가 이득을 취하려면 비록 적이지만 부딪혀야 되죠. 적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하고 또 그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급적이면 그들과 똑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공감이죠. 협상 초기에는 아주 상대방에게 비단결처럼 부드럽게 다가가야 하고요. 상대방을 내가 아무리 맞다고 해도 모욕한다든지 심판하거나 판단하면은 도움이 안 됩니다. 생각이 다른 적을 감정적인 적으로 변화시키면은 아주 힘이 빠지는 것이 되겠죠. 다들 이제 논리적인 근거를 대단히 중요해서 논리적인 근거를 많이 쓰기도 하는데 실제로 협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별로 그 힘으로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대방에게 쉽게 얘기하고 다시 반론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압도적으로 하고 또 그 얘기의 중심이 당신의 그 진짜 목적을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설득력이 아주 필요합니다. 3. 전문지식. 협상 대상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아주 충분하게 통달해 있어야 됩니다. 혹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면은 그저 날카로운 말 몇 마디 하고 전문 용어 한두 개 정도 날리고 계속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4. 용기. 협상에서 꼭 내가 이루겠다고 느끼고 이게 상대에게 노출이 되면 상대는 절대로 양보를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상투를 잡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요. 필사적생. 협상이 깨져서 나오는 위협, 손해, 이걸 내가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협상은 의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난도 게임이죠. 제3자의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이렇게 어깨에 힘이 덜 들어가면 유연하고 활력도 있고 또 긴장감도 줄어들고 상대도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끈질게 버티는 거, 배심이 있어야 되죠. 내가 안 되면 소송하겠다라고 하면은 상대는 당연하게 그래 뭐 소송해라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속으로는 소송이란 것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꼭 정의가 이긴다는 법도 없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구속을 하게 되죠.
그래서 협상에서는 꼭 용기와 배심, 배짱이 큰 힘이 됩니다. 5. 본전. 중요한 의사 결정은 상대가 충분하게 시간과 돈과 힘을 쏟고 난 후에 상대가 본전을 많이 투자를 해서 본전이 좀 아까울 때쯤 해야 효과가 납니다. 가격같이 아주 중요한 의사 결정은 최후에 해야 됩니다. 만약 협상 초반에 단돈 얼마에 화통하게 합시다, 이런 응정은 보류를 시켜야 합니다. 6. 상대방의 그 본심을 꿰뚫는 것이 큰 힘입니다. 대부분 협상에 있어서 특정한 논점들은 모두 공개가 되지만은 상대방의 본심은 거의 말로는 나타나지 않죠. 누구나가 말 못할 속사정이 있죠.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상대의 본심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협상 성공의 길입니다. 7번. 매체와 관례. 여기 이렇게 붙어있는 인쇄 매체가 꼭 지켜야 될 것 같은 권위를 지니고 있어요. 관례도 마찬가지죠. 자기에게 유리하면 매체와 관례를 주장을 해야 되고, 또 불리하게 되는 경우에 이렇게 매체나 관례도 결국은 그것이 생길 때에는 협상은 산물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항의하고 이렇게 대들어야 합니다. 8. 동참. 먼저 동료들의 지지를 확고하게 받아야 됩니다. 협상을 하고 있는데 등 뒤에서 칼을 맞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한 배를 탔다고 동료들 동참하게 해야 스트레스도 덜어지고 위험도 없고 또 상대방도 그 힘을 인정해 줍니다. 9. 보상과 벌. 바라는 것을 받아낼 때까지 상대의 긴장을 풀어주지 마세요. 내가 협상과 관계없이 그를 도와줄 수도 있고 손해가 되더라도 해칠 수 있다고 상대가 인정하게 되면 상대가 어떠한 기회주의적인 마음도 먹기가 힘들 것입니다. 10. 도덕성. 힘센 사람이 당신을 깔아뭉갤 수 있다 해도 형님께서는 내게 뭐든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옳은 일일까요? 라고 깐디처럼 호소한다면 독하게 하기 힘들 것입니다. 힘 다음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시간입니다. 도중에 자기의 기대나 예상에 크게 빗나가더라도 놀라거나 다투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는 타이밍을 파악해야 합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잘 모르겠을 때 가장 좋은 유일한 길은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협상의 최종 결정은 마감 시간이나 또 그 이후에 보통 결정이 나기 때문에 마감 시간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특히 적대적 상대에게는 마감 시간을 절대로 노출해서는 안 됩니다. 마감 시간은 상대에게도 있어요. 협상 마감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서 상대에 의하여 협상의 방향이 급선회할 수 있는 힘의 변동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옛날에 말장수들은 자기가 꼭 사고 싶어 하는 말은 절대로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밝히면 가격이 올라갈 것이 뻔하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상대가 밝히지는 않지만은 마음 먹고 있는 본심, 속셈, 약점 한계, 협상 종료 시간 등 정보죠. 협상은 이러한 정보 싸움입니다. 협상에 들어가기 전부터 공식적인 만남 이전부터 이러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은밀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다소 어지럽고 무방비 상태로 보일수록 상대방이 정보를 더욱 더 쉽게 내줍니다. 허허 실실이죠. 상대가 마음먹고 있는 가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협상에서 아주 유리한 고지에 오르게 됩니다. 상대의 라이벌로부터도 귀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프로들은 기브 앤 테이크로 내가 정보를 하나를 줄 때 또 자기도 정보를 하나 되돌려주게 됩니다. 이 위험을 감수해야 되지만은 협상을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될 조치들입니다. 아주 용이 주도하게 해야 되죠. 또 정보를 줄 때도 상대가 생소한 느낌이 안 나도록 조금씩 추가적으로 줘야 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변화는 천천히 조금씩 적셔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성공적인 협상은 상대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내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일입니다. 둘이 걸어요.